안녕하세요. ABO 권대웅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병환 이은재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내용이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최근에 출시돼서 핫한 아이템이죠. 엘로케어 클리너 RS3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혹시 여러분은 내가 살면서 내 인생의 시간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찾다가 우연히 이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라는 주제로 재밌는 포스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미국에서 조사를 한 것이고 75세를 기준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100세 기준으로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뭐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여기 마우스에 레이저 포인트를 좀 켜겠습니다. 자, 보시면 남성이 외출하는 시간이 46일을 쓴대요. 평생 동안. 면도를 4개월. 생각보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제 그다음에 자신을 가꾸는데 쓰시더라고요. 외출 준비 시간부터 틀려요. 136일, 2배가 넘는 시간이죠. 머리 손질 1.5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머리 말릴 때 저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는 평생 동안 다이어트에 17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한답니다. 대단하죠. 예. 뭐 입고 나갈지 고민하는데 1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나의 매력을 어필하고 새로 이성에게 어필하고 또 로맨스를 꿈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로맨스가 27일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그리고 웃는데 115일을 쓴다고 합니다.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생활 근무 뭐 10.3년 이렇게 쓰여지고요. 저는 이게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서비스 컴플레인 거는데 5개월이라는 또 시간을 쓴다고 해요. 네. 다음은 일생 동안에 실내에서 이제 우리가 소비하는 시간이 내 일생의 93%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 먹는 데 4.4년.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빨래하는 데 3년.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세탁기를 쓰고 있는데도 3년이면 정말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는 게 수면입니다. 26년, 무려 26년. 그리고 잠 뒤척이는데 7년.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쓰고 있죠.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33년이에요.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100년이라고 보면 침대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혹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태어나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들 많이 키우시죠? 이 아이들도 침대를 또 이용을 해요. 어른이 돼서도 침대, 제가 침대라고 말씀드리지만 요가 항상 우리 곁에 있죠. 그리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간식도 먹는 또 일상을 보내는 하나의 장소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실내 활동이 많다 보니까 매트리스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그런 제품들도 나오고 이렇게 보시는 이 사진처럼 어, 침대 사이드 테이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매출도 많이 올랐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 침대가 우리가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많은 일들을 하는 하나의 일상의 공간에 이제 침대 영역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일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이 침대에 우리가 모르는 동거인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 집 동거인, 부제입니다. 혹시 최근에 주민등록 등본 띄워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사진을 좀 볼게요. 혹시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있으시다면 그 등본에 우리 가족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던가요? 없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동거인은 우리와 함께하지만 그 흔적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없어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동거인의 특징을 인상착의를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 특징 어떤지, 어떤 생활을 하는 생활 습성을 갖고 있는지. 자, 거의 모든 실내에 존재한대요. 근데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눈에 보이질 않아요.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색깔 참 곱죠. 양모입니다. 섬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섬유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들이 이곳에 항상 있어요.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좀 특이하더라고요. 청결과 위생과는 전혀 무관하대요. 더럽든 깨끗하든 얘네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따뜻하고 습한 걸 정말 좋아한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특이한 거 하나 있어요. 식습관인데요. 사람의 각질을 정말 좋아하는 주식으로 생활하고 있대요. 혹시 이 동거인 아시는 분 있을까요? 아시면 채팅으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게 혼자 떠들려고 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진먼지 진드기.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리더님 말씀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이게 동거인이 누구냐면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좀 징그럽죠. 이게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이에요. 네. 그리고 영상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진드기 영상, 짧은 영상 한번 보시고 뒤에 이 얘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거라 더 충격적인 결과. 먼지 속 상태는 어떨까요? 이불에서 채취한 먼지를 현미경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들여다본 지 얼마 안 돼서 진먼지 진드기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정도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사체부터 형체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된 사체까지 곳곳에서 진먼지 진드기 사체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지켜보는 주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때 슬슬 움직이는 이물질, 살아있는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이게 다 먹이에요. 진드기 입장에 각질, 먼지 이런 거 다 먹이기 때문에 먹이를 먹는 듯한 움직임까지, 게다가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 살아있는 진먼지 진드기 두 마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만 서너 마리의 사체와 살아있는 진드기 두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주부에겐 경악 그 자체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따뜻한 감촉을 느껴서 좋아하는 이불이 있고 눈으로 보니까 끔찍하네요. 예. 아이들 이불이다 보니 충격은 2배. 진먼지 진드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진먼지 진드기로 인한 질병의 대표적인 것은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성 비염, 또 피부염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체나 배설물 등이 코를 통해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면 이 천식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0.1mm의 작은 크기지만 자기 몸의 200배에 달하는 배설물을 남겨 아토피 등 피부염과 호흡기 질환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온도가 적절하니 가정 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 섬유 조직 내에서 잘 번식하기 때문에 주로 두꺼운 이불이라든지 털옷, 천으로 된 소파 등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어떠세요? 사진보다
영상이 더 끔찍하죠. 우리 아이들이 자고 있는 이불 속에서 꼬물꼬물하는 이 동거인들이 매일같이 우리랑 함께하고 있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섬유 겉에 있는 게 아니고 속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보인대요. 네. 그러면 이 진먼지 진드기, 우리가 모르는 이 동거인이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앞에 설명은 제가 이 특징을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실내고, 그 다음에 섬유가 많고, 그 다음에 위생 깨끗하거나 청결하거나, 그 다음에 따뜻하고 습한 곳, 각질 많은 곳. 우리가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는 실내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항상 있는. 네. 이들이 사는 핫플레이스가 어디냐? 이 동거인의 핫플레이스는 우리가 매일매일 머무르는 침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침실은 우리가 누워서 잠도 자지만 또 많은 시간을 또 앉아 있기도 하고, 이곳에서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말리고 화장도 하시죠. 그런 과정 중에 우리 몸에서 각질도 떨어지고 비듬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성인 한 명이 하루에 떨어뜨리는 각질의 양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되게 작은 양이더라고요. 1에서 1.5g 정도를 각질이 떨어지는데, 이 정도 양이면 진먼지 진드기가 약 10만 마리가 먹고 살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해요. 그러면 먹고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따뜻하고 습하고. 이만한 핫플레이스가 따로 없겠죠, 이들에게는. 네. 근데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진먼지 진드기가 많은 게. 그 비밀은 먼지 속에 있습니다. 먼지 속에 숨은 비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내에서 활동할 때, 아니면 침대에 눕거나 소파에 앉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지들이 막 이렇게 날아와 다니잖아요. 이 먼지 안에는 먼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밀들이 있어요. 청소하실 때 창문 열고 하시죠. 그때 햇빛이 싹 들어오면 뭔가 막 반짝반짝 거려요. 근데 그게 별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먼지인데, 순수하게 먼지도 있겠지만 이 안에는 우리 동거인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행히 얘네가 사람을 물리진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침대에 먹을 것이 충분하니까 이렇게 배설물도 배출하죠. 아까 영상에 보셨죠? 자기 몸무게의 200배를 배설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가 죽으면 가루를 남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서 미관이라도 좋게 하는데, 이들은 자기 몸에 가루를 남겨요. 얘가 왜 문제가 되냐면, 배설물에서는 단백질의 일종인 구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루 때문에 코 속 점막이나 피부를 자극해서 체내 염증 유발 물질인 히스타민을 분비시켜가지고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대요. 또는 자극도 시키고, 그 다음에 피부에 닿게 되면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고 해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막 울긋불긋한 사진들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히스타민 같은 경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얘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빠르게 방어할 때 분비하는 그 물질인데, 얘가 과하게 나올 경우에 알레르기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과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최근 기사인데요. 비염의 원인이 진먼지 진드기인데, 이게 63%에서 73%로 증가했대요.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내 환경. 네. 알레르기 어릴 때부터 관리하자. 알레르기로 고통받는 인구가 전 국민의 32%, 약 3분의 1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46%가 10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19세 이하의 청소년이래요.
어릴 때 정말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 머무는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를 하나 또 스크랩을 했는데 알레르기 비염 환자 10대가 가장 많다. 이 표는 뭐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4년에서 18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료를 만든 건데요. 2018년 기준으로 전체의 37.8%가 10대 이하의 환자래요. 비염 환자. 정말 많은 숫자죠.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딸도 비염이 있는데 어릴 때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알레르기의 원인. 주요 원인은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1제곱미터당 500마리 이상이면 천식 유발. 또 어떤 곳은 이제 제가 찾다 보니까 먼지 1g당 WHO에서는 먼지 1g당 진먼지 진드기가 100마리가 발견이 되게 되면 천식 또는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해요. 무섭더라고요. 그럼 이 진먼지 진드기 없애면 되는데 세탁기나 건조기, 소파나 매트리스 이런 거를 세탁기나 건조기를 통해서 소파나 매트리스 저희가 잘 세탁하시나요? 자주 하시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침구 청소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주 세탁하지 않는 침구류, 이불요, 침대 커버, 매트리스. 이불요 같은 경우는 56%의 응답자가 6개월에 3회 정도, 2달에 한 번꼴로 세탁을 한다고 응답을 해주셨고요. 이불요보다는 이제 침대 커버 같은 경우는 부피가 작잖아요. 그래서 76%의 응답자가 그래도 월에 한 번은 세탁을 한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자주 빤다고 생각했지만 옆에 보시면 세탁을 자주 하고 세탁을 한 번 했을 때 세균 평균 농도를 비교한 표인데요. 여기 세균 평균 농도 초과해가지고 세대 67%.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비교군이 다중 이용 시설 유지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 밑에 보시면 다중 이용 시설 기관이 뭐냐면 의료기관,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요양시설, 산후조리원 같은 그런 곳에서 세균 양을 여기 보시면 1평방미터당 800CFU를 규제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빤 집은 2배가 나왔어요. 그래도 한 번 빤 집은 800을 넘게 나왔고요. 그리고 곰팡이 같은 경우는 WHO에서 공고하는 기준이 500CFU예요. 한 번도 안 빤 집은 공고 사양도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아이들 병원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장소에 가게 되면 더럽다고 못 만지게 하잖아요. 그런 곳보다 더 더러운 것이 내 친구라는 거예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데 제가 이걸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요거는 또 재미있는 포스팅을 하나 제가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영국 그 미생물학자가 포스팅한 걸 제가 한 건데 당신의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침구 세탁 주기는 이렇다 해가지고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불 커버, 베갯잇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세탁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베갯잇 정도는 저희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재밌는 문구를 이분이 또 올리셨어요. 길에서 개똥을 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집에서 손 씻어야죠. 들어오니까. 근데 그걸 침구류에 적용해보라고 해요. 이분이. 침대 위에 개똥이 묻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서 주무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신의 침구류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 이분이 개똥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위생 상태라고 하면 저도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위생도 있고 빨기도 힘든 이런 침구류, 숨어있는 우리 집 동거인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오염 물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줄이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자주 세탁하고 침구를 깨끗하게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팁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잘 털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빨래를 하더라도 섬유 표층이 아닌 심층에 있는 이 미세먼지들이 나가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털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햇빛에 잘 말려야 됩니다. 바짝 습기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리고 햇빛 하면 소독 일광욕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빨대 70도 이상에서 팔팔 삶으시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걸 왜 못할까요? 솔직히 매번 하기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도 아니죠. 우리 주변에 친구류를 렌탈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 동생도 실제로 웅땡에서 매트리스 렌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류 렌탈이 정말 답이 될까요? 렌탈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주기로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그 외에는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 친구류 청소기에 대한 니즈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가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미족, 영맘, 펫팸족. 포미족이 뭔지 아세요? 요거는 알파벳 앞자를 따서 만든 건데요. 신조어인데 이들은 개인별로 가치를 두는 제품에 과감하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해요. 특히 요즘같이 실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 위생, 개인 건강, 개인 면역에 관련된 부분에 나이랑 상관없이 젊은 사람들도 필요하다면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맘 같은 경우는 아이들 어머니 많이 계시잖아요. 사업 리더님 중에.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투자하시죠. 그리고 펫펜족. 요거는 펫의 펫, 그다음에 패밀리의 팸이 합쳐진 합성어인데 이제는 애완동물도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제가 저희 스폰서님 인스타그램에서 스크랩을 했습니다. 여기 이쁘게 생긴 강아지 네터리아라고 인증한 거예요. 앰모스피어 스카이에. 정말 많이 날려 있죠. 이 털이 공기 중에만 있을까요? 친구류에도 많이 쌓여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류에 대한 선택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친구류 청소기 선택에 대한 기준을 제가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용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친구류 청소기.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청소기는 핫한 엘로케어 클리너 RS3입니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친구류, 인생의 자리를 깨끗하게 하는 인생 청소기입니다. 123 파워 클리닝이라는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분당 28,800회의 타격, 속에 숨어있는 미세먼지 오염 물질까지 털어내는 이 진동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섬유 속에 미세 오염 물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털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쓸 때는 우리가 모르는 그 동거인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얘네들을 제거하려고 하면 흡입만 해서 하면 얘네들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발끝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진동을 줘서 흔들어서 떨어뜨린 이후에 흡입을 해야지 제거가 쉽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류 청소기의 진동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28,800회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28,800회를 이 정도로 진동 기능 갖고 있는 제품이 별로 없더라고요. 10,000회가 넘는 제품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살균 하면 UV 램프죠. 의료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UV C램프를 적용해서 박테리아와 그다음 바이러스를 99.9% 비활성화하고요. UV 램프는 눈 건강에 매우 해롭기 때문에 안전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청소를 하다가 청소기가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전원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먼지 진드기는 습한 환경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70도 열풍으로 번식 환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잘 때 흘리는 땀, 눅눅함을 이 따뜻한 열풍이 건조시켜줘요. 제가 써봤는데 만져보면 되게 따뜻해요.
그리고 느낌이 어떠냐면 그 햇빛 잘 드는 여름에 그 덮는 요 말려놨다가 저녁에 탁 덮으면 그 느낌 있죠. 뽀송뽀송한 그 첫 느낌. 만져보면 그 느낌 나더라고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불편하면 잘 쓰지 않잖아요. 이불 흡착 방지 기술이 있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 크게 더스박스가 딱 있어요. 그리고 투명해서 눈에 보여요. 그래서 내가 청소를 하게 되면 청소한 내 노력의 대가가 먼지로 쌓인 게 보이니까 재미있고, 그리고 그 먼지를 보면서 침대에 우리 침구류의 위생 상태를 눈을 보니까 경각심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더스박스를 위로 당기면 쉽게 탈착이 돼요. 얘를 물을 담아놓은 통에다가 담궈서 흔들어서 먼지를 제거하면 됩니다. 매우 쉽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침구류 청소기를 쓰는 이유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그래도 좀 없애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인증을 받았어요. 물질을 감소시킨다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공기도 AH13 헤파 필터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AH13 헤파 필터는 0.3 마이크로미터 입자까지 99.9% 여과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시연 영상인데요. 짧은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딴 데는 어디 오냐? 어떠세요? 비포 애프터 대박이죠?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그리고 제가 Q&A를 몇 가지 준비했어요. 이게 레이캅에서 나온 제품을 아메랑 제휴해서 저희가 또 이제 엘로케어 클리너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레이캅 제품과. 그래서 제가 Q&A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레이캅이라는 홈페이지에 가면 침구류 청소기에서 이런 4가지 제품군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도 각 군별로 다 틀리더라고요. 지금 우리 엘로케어 클리너는 RS3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 RS 프로 모델 군과 비교를 하시면 돼요. 뭘 비교하시냐면 색상, 무게 이런 거보다 실제적으로 침구 청소기가 갖고 있어야 될 이런 헤파 필터가 있냐, 그 다음에 이불 흡착 방지 기능이 있냐, 그 다음에 드라이 에어 블로 아까 70도 온풍 기능이 있냐. 근데 프로에는 없어요. 현재 레이캅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근데 가격은 39만 8천 원이죠. 근데 이 열풍 기능이 있는 상위 모델은 RX 모델은 갖고 있는데 59만 8천 원이에요. 우리 엘로케어는 열풍 기능을 갖고 있지만 34만 9천 원. RS 모델과 비교해도 저렴하지만 RX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24만 9천 원이라는 절감이 돼요. 물론 뭐 코드 무선이나 유선이냐 이런 차이가 있고 제품군에 보면 그 전원 버튼 근처에 터치 패널 이런 것들 이쁘게 되어 있지만 청소가 잘하면 그러니까 침구류 청소기의 성능이 좋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성능은 올리고 가격은 내려서 진짜 본질에 집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가성비 갑이야.
성능은 올리고 가격은 내렸어. 이러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모품은 어디서 구매해요? 이러신 분들도 계시죠. 소모품은 아메이 몰에서 판매하지 않고요. 레이카 홈페이지에 가시면 엘로케어 RS3라고 탭이 별도로 있어요. 소모품에 가시면 이렇게 편의를 위한 거치대도 있고 각종 필터류, 램프류들이 있으니까 사용 기한이 끝나게 되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시중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침구류 청소기가 있더라고요. 가격도 다양하고 메이커도 다양하고요. 기능도 다양해요. 근데 침구 청소기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아메이에서 나온 이 엘로케어 클리너는 침구 청소기가 가져야 할 본질에 더 집중을 한 것 같아요. 다른 부분보다.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침구 청소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시면 정말 선택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ABO 권대홍이었고요. 많이 떨리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뒤에는 브릿지 영상 뒤에는 가족 사업으로 멋지게 사업하고 계신 우창아 리더님의 OM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나가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럼 브릿지 영상 보겠습니다. 진동 펀치가 침구를 타격하는 횟수 분당 28,800회 강력한 타격으로 팍팍. 엘로케어 클리너 RS3. 세균이 싫어하는 UV 램프. 이불에 발사. 엘로케어 클리너 RS3. 70도 열풍으로 침구는 바싹, 진먼지 진드기는 옴짝달싹. 엘로케어 클리너 RS3. 이불이 달라붙는 청소기. 이불이 달라붙지 않는 청소기. 달라붙지 않는 게 달라. 엘로케어 클리너 RS3.